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형성입니다. 회계나 감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쪽집게 과외처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감사인이 왜 재무제표를 보고 의견을 내는지 그거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기본이죠.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 그러니까 성적표가 있잖아요. 네네, 성적표. 그게 정해진 기준. 예를 들어 미국 GAAP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확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품질 보증 같은 거네요. 모든 중요한 면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의견을 내려면 감사인이 꼭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건 GAAS, 즉 감사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네, 준거 확보. 둘째는 만약 수정되지 않은 왜곡 표시,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면 그게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중요한지 판단해야 하고요. 오류의 중요성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 기준, GAAP 같은 걸 따라서 모든 중요한 면에서 잘 작성되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재무상태표부터 주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기준이 두 개나 나오네요. GAAS랑 GAAP. 이거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GAAS는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절차에 대한 기준이에요. 방법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재고 실사를 감사인이 직접 참관해야 한다, 이런 거요. 감사 행위의 기준인 거죠. 네네. 반면에 GAAP는 회사가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칙이에요. 회계 처리 기준이죠. 내용 규칙. 아까 말씀하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는 거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GAAS는 감사 절차의 기준, GAAP는 재무제표 내용의 기준. 이게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호, 명쾌하네요. GAAS는 방법, GAAP는 내용.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사인이 내릴 수 있는 의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적정 의견이겠죠. 네, 그렇죠. 적정 의견, unmodified 또는 unqualified opinion. 이게 이제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unmodified랑 unqualified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건 기준 제정 기관의 차이인데요. 비상장 회사는 주로 AS/CPA 기준 따라 unmodified, 상장 회사는 PCOBO 기준 따라서 unqualified 용어를 쓰는데 의미는 사실상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같은 의미? 근데 적정 의견인데도 뭔가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강조사항 문단이나 기타 사항 문단 같은 걸 사용해서 특정 내용을 좀 더 부각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하기도 해요. 적정 의견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진 않겠죠?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이 달라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을 수정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다. 즉, 재무제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때. 내용 문제. 둘째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거죠. 이건 감사 절차상의 문제고요. 재무제표 자체 문제거나 아니면 증거 부족 문제거나. 이럴 때 내는 의견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럴 때 나오는 게 바로 수정된 의견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 의견, qualified opinion, 부적정 의견, adverse opinion, 그리고 의견 거절, disclaimer of opinion.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좀 다르네요.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먼저 한정 의견은요. 어떤 특정 사항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약간의 흠은 있지만 전체가 다 틀린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죠. 약간의 흠집 정도. 오케이. 그럼 부적정 의견은요? 부적정 의견은 아주 강력한 부정적 의견이에요.
이 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딱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와, 이건 진짜 회사 입장에선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죠.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아예 의견 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의견을 안 낸다고요? 왜요? 증거 부족 같은 이유로 도저히 이 재무제표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때 사용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판단 불가 선언 같은 거죠. 와,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중에 뭘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중요성과 전반성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중요성과 전반성.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문제가 없거나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적정 의견이 나가겠죠? 네, 그건 쉽네요. 그런데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재무제표의 특정 부분에만 한정되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전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한정 의견을 씁니다. 아,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문제일 때 한정. 네, 이게 재무제표 자체의 오류 때문이든 증거 부족 때문이든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 의견이에요. 오케이. 그럼 중요하면서 전반적이면요? 그게 제일 심각한 경우 같은데? 맞아요. 문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이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따져봐야 해요. 재무제표 자체의 오류가 너무 심각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부적정 의견입니다. 재무제표 오류 플러스 중요 플러스 전반적 이꼴 부적정. 그렇죠. 그런데 증거 부족이 너무 심해서 전반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의견 거절이 나가는 거예요. 증거 부족 플러스 중요 플러스 전반적 이꼴 의견 거절. 와, 이 틀이 딱 잡히네요. 네. 여기서 전반적이라는 게 조금 판단이 필요하긴 한데요.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 않거나 국한되더라도 그게 재무제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이용자의 이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와 관련될 때 전반적이라고 봐요. 이건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하죠. 결국 감사인의 판단이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뭔가요? 만약 감사인이 전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냈다면요. 그 안에 특정 재무제표, 예를 들어 현금 흐름표만 따로 떼서 이건 적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전체가 틀렸거나 알 수 없다고 해놓고 일부만 괜찮다고 하면 모순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네. 오늘 재무제표 감사 의견 종류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특히 그 중요성과 전반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의견 유형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주어진 정보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게 감사의 본질 중 하나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